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유튜브에 부동산 관련된 컨텐츠를 찾아보시면요, 주로 탄핵이나 계엄과 엮여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대통령이 된다면, 탄핵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점점점. 왜 그러냐면 모든 관심사가 정치 쪽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탄핵이란 키워드를 예로 들자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노무현, 박근혜 때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과연 어땠을까? 그럼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탄핵이랑 부동산이랑 뭔 상관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박근혜 때 탄핵 그 사건 이후로 세종시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탄핵은요,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랑 경제는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좀 떼어내서 분석을 해야지 이성적으로 남들보다 약간이라도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걸 제가 선호하는 것 뿐이지 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번엔 어때요? 탄핵 키워드가 뜬 다음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나요? 없죠.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신경 안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 원래 탄핵 키워드가 뜨면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지금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에 그만큼 희마리가 없다는 거예요. 희마리는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동성이에요. 시중에 돈이 돌아다녀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돈이 있다고 쳐도 규제로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시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시장을 너무 많이 묶어놔서 유동성을 너무 눌러놔서 가계부채로 내수를 박살을 내놔서 뭐가 있어도 반응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제 경험상 이게 나중에 소급 적용됩니다. 지금 있는 사건들을 다 분석을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 까먹고 있는 것도 뭐 있죠? GTX도 까먹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바뀐 것도 까먹고 있고요. 물론 알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신경은 안 쓰시잖아요. 탄핵, 계엄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직접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이 가능해요. 뭐가 안 먹히는 시장입니다. 뭐가 안 먹히는 시장인데 지금 나가보시면은 가격이 버텨요. 지금 포레온 입주장 때문에 내려가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특히 전세가. 월세가 올라가고 있죠. 전세가 버티고 있죠. 매매가도 버티는 편인데 평균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양극화되고 있어요. 양극화 안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상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만들어낸 똘똘한 한 채의 신드롬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을 다 분석을 해보면은 안 좋은 시장인데 아무 반응도 안 먹히고 제대로 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주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시장의 바닥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내리고 싶으면요, 내수 경제를 더 깨부시면 됩니다. 현재 정권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예민해서 현재 정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너 제정신이냐고 하시는데 그 뜻까지는 아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좋은 얘기가 나오기가 어렵다, 이 정도로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요새 예민한 시기여서요. 그러면 만약에 탄핵 얘기가 나오게 되면 대통령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정치 색깔이나 규제를 할지에 대해서 또는 부양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김대중 정권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보 색채잖아요. 그 중에서도 거의 뭐 대표적인데 그때 부동산을 엄청 부양을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요. 부동산 경기 너무 내려가는 거 선호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지금 까먹은 것 뿐인데 진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대출도 그렇게 안 틀어막았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였는데 문재인 정권도 대출을 다 틀어막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수에 대한 신경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 대통령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한 분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분이 실제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경제, 내수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가봐야 알아요. 근데 제 말은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언급을 좀 아낄게요. 근데 왜냐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정해진 건 없고 역사에 있었던 사건의 연속일 뿐이고 지금 시장은 뭔가 정책이 나와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이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가 우리가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골든타임이죠. 왜냐면 앞으로 시장에 일어날 일이 쌓여 있으니까. 예를 들어 드릴까요? 트럼프가 돌아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보수 색채가 이제 미국을 이제 만약에 컨트롤하게 되면은 돈이 좀 풀리고요. 한국 부동산은 역사적으로 거의 좋은 편이었어요. 올라가는 편이었어요. 그쪽에 진보가 들어오면은 돈을 묶어서 좀 안 좋은 편이었어요. 완전히 딱 나눌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미국이 보수화되면은 한국에까지 유동성이 들어와서 또는 중국이 돈을 풀면 좀 들어와서 그래서 중국이 좀 움직이잖아요. 부동산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있나요? 지금 없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아무것도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부동산에 좀 이렇게 관심이 멀어지는 이유가 뭔가 움직임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 뭔가 눌러놔가지고 침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럴 땐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시장에 힘이 돌아오면 수급상이든 유동성이든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지지율 때문에라도 어렵겠죠. 사실은 지방선거랑 이제 대선이 26, 27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권이 선거는 엄청 중요시 하거든요. 이거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GT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농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메가서울, 김포 어디로 갔어요? 이게 정치인들이 여러분 이게 제가 기분 상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죄송해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그런 취급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얘기하면은 표가 나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 여러분 총선 전에 부동산 어떤 발표 호재가요. 매일 나왔어요. 하루에 한 개 이상씩 나왔어요. 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아니 전국을 다 철도로 이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GTX A 얘기하면 돼. A 이제 겨우 A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을 만약에 좀 살려낸다. 내수를 살려낸다 그러면 부동산도 여기 포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힘이 돌아오게 되면은 여태까지 영향이 없었던 것들이 재해석이 됩니다. 호재가 됐던 대통령이 됐던 이번 탄핵이 됐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던 차기 대선 후보자가 누가 됐든 간에 지방선거가 됐든 간에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제 경험상 뭔가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요번에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해당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장을 다녀보면요. 놀랍게도 이게 여러분이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알아요. 좀 좋은 부동산 중에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꽤 많아요. 한국은 50대 이상이 상당의 부를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구조가 그래요. 한국을 발전하는 그 현장을 거느리신 분들이 그분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 중에 정치적으로 여러분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정치적으로 엄청 예민한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중에 이게 요번에 계엄령 떨어지고 통조림이랑 막 건전이랑 이런 거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을 그것 때문에 팔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극소수지만 있어요. 제가 확인도 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고민을 하신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뭔가 나왔을 때 짧은 시일 이내에 계약으로 이뤄질 확률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극소수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시기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먹히니까 변화는 없겠지만 추후에 시장이 약간 힘이 돌아오면은 좋은 방향, 상승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금매를 잡으시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부동산은 주식이랑 제일 다른 게 디스카운트가 가능해요. 이 차이점이죠. 내가 매도인이 뭔가 마음이 불안하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은 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가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가격이 없어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해서 합의하에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물이 가격으로 나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럼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 시장이 침체가 되고 이제 올라갈 수가 없고 정부 정책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좀 이제 심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쪽 특히 정치 쪽으로. 이제 계엄령 한번 더 떨어지면 큰일 난다. 아니면 대통령 바뀌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그분이 올 거니까 부동산 다 던져야 된다. 특히 나는 지금 주택이 여러 개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 잡아갈 거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일리 있잖아요. 지금 어차피 다 통제돼서 못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이런 발표들 때문에 지금 악재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매물들은 굉장히 괜찮을 수가 있죠. 어차피 제가 이 영상 한 편 본다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다니시거나
잡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제 생각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이거든요. 왜냐면 이거 지금 이 시장 다 지나가요. 지금 원래 시장 하락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 판단 하에는. 근데 하락을 안 해요. 이건 제가 저번 정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입주장이 하락 안 할 것 같다고. 전세가가 버텨버릴 것 같다고. 왜냐면 포레온 입주가 24년도 상반기부터 시장에 영향을 줬어요. 집을 빼고 걸로 들어와야 되니까. 현장에서 다 추적이 가능했거든요. 쭉쭉 가다가 이제 지난 정규 강의 할 때 포레온 때 전세가 버티고 매매가 이제 지켜봐서 추후에 방향을 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대출을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시장이 이제 극단적으로 영향을 받더라고요. 지금은 포레온 입주가 아니라 대출 통제가 모든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상대평가로, 전 상대평가로 하거든요. 절대평가로는 안 좋아요.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제 생각대로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호재가 될 수 있죠. 내가 그런 매물을 잡아올 수 있다면.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은 저 같은 스타일은 노가다예요. 내가 발로 뛰어서 매물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감당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돈. 돈이 많으면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두 번째, 시간, 버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력, 경험, 노가다예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발로 뛰어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지하시고 만약에 제 얘기에 동의가 되시면은 한 번쯤 지금 매수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명의나 어떤 대출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공부 삼아서 실제로 그런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